네, 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지금은 저녁 8시가 다 돼가는데 오늘 이번 주 걸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제가 좀 테마를 해야 될까? 제목을 바꾸기로 했어요. 저의 타임머신? 저의 생각 타임머신. 그래서 2015년 7월 이 시기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나, 이런 취지에서 이걸 찍는 걸로. 책 소개를 하려니까 뭐 제가 아는 것도 없고, 그거보단 그냥 제가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기록해두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보면 부끄럽겠죠. 아무튼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연애, 결혼에 대한 책을 제가 읽은 책은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남자와 여자에 관한 책들 이렇게 있고, 남성에 대한, 여성에 대한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연애, 교제에 대한, 연애하는 거에 대한 그런 책들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다른 책도 있는데 이건 아직 안 읽은 책이 있어서 일단 제가 읽은 책 중에는 이렇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결혼에 대한 책이에요. 여기까지. 이건 성에 관한 책이에요. 진짜 실질적인 성관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나 뭐 힘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성교에 대해서, 성관계 어떻게 하는지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건지 모르고, 그래서 뭐 이거 결혼하면 읽으면 될 것 같은데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책부터 소개를 하면, 남성이 어떤 모습이 성경적으로 건강한 모습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아담의 침묵이랑 마음의 회복은 그 이야기를 하고,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얘기를 하지만 좀 현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줘서 이 책 읽으면서 진짜 내 생각이랑 많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좀 공통적으로 이 책들에서 얘기하는 건, 남성성은 좀 더 모험하고 도전하고, 여성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어려운 약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걸, 그러니까 힘으로, 에너지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고, 네.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는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남자가 어떤 걸 어려워하는지,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그런 걸 살피면서 저는 좀 오히려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했을 텐데 아마 그거보다는 이게 나만 이상한 건 아니구나. 사람이 남자라서 부족한 것도 있고, 예, 또 그런 여러 면에서 부족한 게 많구나, 이런 걸 알게 돼서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오히려 이 여성 그대의 사명이 더 인상적이었던 건, 이 책은 좀 뭐 세부적인 얘기도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 전 세계가 이제 남성 중심의 사회로 흘러왔는데 이제 앞으로 점점 여성성이 중요해질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성성의 특징으로는 이제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관계 중심적이고, 일이나 제도보다는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 모성애적인 사랑이죠. 그런 게 좀 더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좀 세부를 보는, 세세한 걸 보는 눈이 밝다, 이런 이야기도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책은 꼭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읽어봤으면 좋겠고, 삶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굳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볼 게 아니라 이분이 심리학자인데, 그런 심리적 관점에서 봐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제가 심리학은 잘 모르지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마음의 회복도 그렇고, 이런 책들을 보면서 남성과 여성에게 강조되는 그 지으신, 창조된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남녀 차별적인 생각이라기보다가, 남성과 여성도 많이 다르잖아요. 겉에서부터 생각하는 사고 과정이나 아직 관심사나 이런 게 다른 게, 문화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염색체부터 유전적으로 그렇게 내려오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각자의 본성을 살려서 살아가면 이 땅이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요새는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때는 이렇게 내면에 대한 관심이 많았잖아요. 기독교 그룹 안에서도 90년대 초, 90년대 말인가? 하여튼 그런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내면이 올바로 서서 정말 건강한 남자가 되고 건강한 여자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책을 보는 것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밖에 안 읽었네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각만 하고 있나? 단순히 이성교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제 남자만큼 여자도 사회에서 많이 일을 할 때도 접하잖아요.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갈등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남성적인 관점에서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여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성에게 이런 때 필요한 건 뭘까? 뭐 사회 갈등 상황에서 그런 걸 고민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결국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고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도 사람이니까 사람을 생각하는 관점은 여성이 조금 더 우월한 것 같고, 비교적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여성성을 강조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가 흘러가는 것도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연애에 대한 책들이 4권밖에 없긴 한데 4권을 읽었어요. 아이고, 미스데이팅, 노데이팅부터 봤고, 그 다음에 좀 한 6개월 뒤에 책들을 김지윤 간사님의 책을 읽었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노데이팅은 사실 알베프 할 때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조금 더 자기가 준비되고 난 뒤에 하는 게 좋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알베프 할 때도 동의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아무리 준비해도 완전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그쵸. 순결이나 스킨십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네, 나는 개인적으로 스킨십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나? 별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막 생각이 들지 않던데, 오히려 연애를 안 할 때 더 스킨십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연애를 할 때는 막상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들고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았던 것 같고, 이렇게 그냥 너무 잘 해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이렇게 편안하게 해줘서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수용이 되니까 굳이 스킨십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네, 네, 갑자기 왜 이야기를 하죠? 네, 이거 사실 좀 고민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저에게는 어떤 고민이냐면, 성에 대해서 이거랑 이어져서 약간 얘기를 하는데, 혼전 순결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해보면 결혼식이라는 것도 행위이지 않나, 그냥 하나의 제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아무나 사귀고 뭐 헤어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이런 것도 아니고, 성관계를 책임지지 않을 관계에서도 막 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결혼식을 기점으로 뭐 이렇게 되고 안 되고 이건 또 아니지 않나. 뭐 사정이 있으면 결혼식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이 책은 별로 그렇게 글쎄요. 글쎄. 이 책보다는 이 책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데이트와 사랑의 미학. 스킨십에 대한 것도 그렇고. 하여튼 다시 이 연애에 대한 책으로 돌아와서 데이팅, 미스데이팅 목차를 봅시다. 너무 어려서 기억이 안 나는데. 글쎄요, 엄청 뭐 구체적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연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이 책에서는 그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이 사람의 예도 많이 들어있었던 것 같고. 그래요. 연애에 관한 책은 글쎄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연애에 관한 책이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 결혼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결혼 안 해봐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연애에는 크게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그 당사자가 또 당사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 안에서 소통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너무 사람마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생각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책을 진짜 연애하는 사람마다 다 책을 써야 될 지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책은 크게 의미가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랑하기 좋은 날이랑 고백하기 좋은 날은 조금 관점이 다른 책이거든요. 연애에 대한 책이라기보다 연애하기 전 싱글들을 위한 책이라서, 이건 여자들을 위한 책, 이건 남자들을 위한 책인데, 여자들에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눈을 낮춰라는 얘기를 하고, 눈을 낮추라기보다 조건을 좀 줄이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해감이 없는 기도는 그만하라는 거는 사람을 찾아 나서라는 거죠. 사람이 있는 자리로 가라는 그런 이야기고, 또 예를 들면 소개팅을 좀 적극적으로 한다던가 찾는다던가.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제가 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요. 인식의 전환은 나이가 들면 되겠죠. 둘이 낮아지는 거. 고백하기 좋은 날은 남자에게 된 책인데, 저도 이거 보면서 좀 위로가 됐어요.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저는 아직 연애를 안 한 단계였는데 이 책을 읽을 때는 안 하는 단계였는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엄청 막 소망이 되고, 정말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연애에 대한 그림이 없는 것 같아요. 연애를 어떻게 그려가야 되는지도 사실 고민스럽고, 이전에도 잘 모르겠었고, 좀 뻥뻥한 느낌의, 서로를 알아가는 게 재밌었지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으로만 하기엔 너무 길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좀 기본적으로 연애에 대해서, 연애나 그 배우 상대방에 대해서 그게 좀 제약이 없는 편이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가 보다 그냥 내가 그 사람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생각이 바뀐 게 요새는, 그래서 나는 괜찮지만 그 사람이 힘들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나를 만났을 때 나랑 있을 때 힘들지 않은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변화되어야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고, 물론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한계도 또 있으니까, 그런 면, 네, 그런 면을 생각한 것 같아요. 요 몇 달 사이에. 그래서 나도 그냥 생각 없이 만나면 안 되겠다. 그 사람에게 내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려주고 설명하고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또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고 설명하는 그런 걸 좀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걸 별로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읽어본 거였지, 연애를 어떻게 하지? 연애를 어떻게 할 게 뭐가 있나? 서로가 좋으면 만나면 좋은데 이런 생각. 연애에 대한 항상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이게 다 드라마를 안 본 탓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상이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한 소망이 오히려 있죠. 서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어떤 어떤 내면적인 면, 이성 교제에 관해서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 뭐 남들의 시선 아니면 어떤 이벤트 뭐 그런 거보다, 함께 연애를 하고
이렇게 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건데 그 과정 가운데 더욱더 친밀해졌으면 좋겠고 친해졌으면 좋겠고 서로를 온전히 이해해 갔으면 좋겠고 이게 평생을 해야 되는 과정이긴 하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을 그 둘 사이에서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고 근데 솔직히 그게 좀 어려워요 여전히. 그러니까 나를 어디까지 오픈을 하면 나를 많이 오픈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나를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또 남자와 여자는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상처 주려고 의도한 거 아니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 건데 그게 힘드니까 힘들어하니까 되게 그것도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네요. 그래서 폴트루니의 책이 좋습니다. 별로 이 책 진짜 좋아해요. 폴트루니의 책을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몇 명 없는데 폴트루니에와 존 스토트와 헨리 조지와 그리고 또 누구 김두식 교수님 그 정도? 그래서 친밀해질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이상형 갑자기 이상형 얘기 결혼으로 넘어가죠. 결혼에 대해서는 제가 읽었던 책은 얼마 한 이까지밖에 안 되는데 이까지 보이나요?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까지 1, 2, 3, 4, 5, 6 미러리 이것도 읽었네. 영혼의 친구 부부 이것도 읽었고 근데 이 중에서 제일은 이거였어요. 결혼신학 역시 존 파이프 목사님 책은 잘 안 봤는데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 이 책을 이런 책 있는지 몰랐는데 이게 진짜 무엇보다 대박인 건 이분이 결혼 40주년에 쓰신 책이에요. 다른 책들은 거의 이런 책도 그렇고 다 좀 젊으신 분들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은 굉장히 할아버지가 쓰신 책이죠. 그래서 그런지 정말 깊이가 있었던 것 같고 이 책에서 뭐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존 파이프 목사님답게 굉장히 딱딱하고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거나 로맨틱한 그런 걸 바라는 분들에게는 좀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그런 걸 바라는 분들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어쩌면 이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결혼관계는 아내와 부부 관계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이 땅에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좋죠. 나만 좋나? 나 그걸 물론 그 성경 말씀에 적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책에서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죠. 결혼의 의미나 그 어디서 나오냐 신약에 나오잖아요. 그 어디지? 하여튼 거기 여러분들 다 아는 거기 남편의 아내를 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하라 그런 건데 결국 뭐 복종이 상하관계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의미라고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그 아까 말한 핵심 이거예요. 결혼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사이의 언약을 지키는 사랑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사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의 예표인 셈이잖아요. 그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목적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해지진 않을 거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정말 우리가 각자 맡은 영역에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건데 추구하며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인데 결혼관계도 그것과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엄청 감격적이었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알아간 게 그래서 그걸 정말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어떤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게 되게 결혼이라고 뭐 어디 뉴스에서 검색을 해보던가 이렇게 찾아보면 되게 뭐 돈 이야기하고 아니면 뭐 성격 이야기, 뭐 남편 직장, 뭐 결혼 연령, 뭐 3포세대, 5포세대다, 뭐 이런 7포세대 이런 얘기 그런 좀 씁쓸한 이야기밖에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여기밖에 없잖아요. 결혼이 그런 것도 현실적이니까 필요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건데, 이게 참 뭐랄까 벅차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기가 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걸 또 누리길 바랬던 거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계속해요. 좀 반복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런 얘기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책은 진짜 대박이다. 이 책이 대박인 게 아니라 말씀이 대박인 거겠죠. 하나님 뜻이 대박인 거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그 관점에서 그런 문제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3월 달에 2월 말에 읽었는데 그래서 엄청 좋았던 것 같고, 정말 꼭 추천합니다. 꼭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죽기까지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또 아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러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이 그래야 하는 것처럼, 성경에선 교회라고 명칭하지만 교회가 결국 어떤 건물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롤 모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과 예수님 믿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냐고 물어볼 때 우리 부부의 관계와도 같다고 하면 되는, 그게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인 거죠. 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대박, 파이팅. 그런 거래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누가 많이 보겠냐마는, 보실 분들은 결혼이 그런 거라는 걸 기억하시고, 사실 그 개념에서, 그 한 문장의 그 개념에서 혼전 순결이나 뭐 여러 가지 연애나 이성교제에 대한 문제들도 그걸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 연애를 하는 과정도 그런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신자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참 복잡할 것 같고, 그럼 혼전 순결도 지키겠죠. 그런 즐거움과 기쁨은 정말 특별한 선물이니까, 그 관계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선물이니까 함부로 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여러 가지로 그럴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대박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어떤 부부에게 줘도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든 젊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정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결혼 진학은, 저의 결혼에 대한 사고관은 이거예요. 그냥 다른 거 없고. 그래서 저도 뭐 고민이 들거나 할 때 이걸 항상 생각하려고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제가 아까 이게 좀 이 영상이 담겼나? 기억이 안 나는데 막 그렇거든요. 교제에 대해서 좀 미루고 싶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결혼할 수 있을 때 객관적인 좀 사회적인 경제적인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 될 때 연애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생각해봐야겠네. 이상형에 대해서 생각은 딱히 없고 이 기준은 없고, 그냥 그 사람이 힘들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해요.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그렇지,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생각도 하고, 그쵸, 하나님처럼 내가 그렇게 완전하면
사실 그 사람이 나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안 하겠죠. 근데 또 그건 아니니까. 그런 게 고민 교제의 때와 시기와 이상형에 대한 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사실 솔직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부딪혀 봐야 되는 건가?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이런 건가? 그런 건 아닌데 잘 모르겠어요. 진짜 미제입니다. 2015년 7월 27일 현재 잘 모르겠어요. 이제 뭐 다 끝났는데 나머지 책도 결혼 건축가 이 책들도 다 좋아요. 결혼 설명서가 더 이 중에서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은 게 이거는 우리나라 목사님이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10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실제 그 내용이 책 흐름이 그 실제 결혼하는 사람들을 예시로 해가지고 설명하듯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잘 쓰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꼭 나중에 결혼하실 분들은 결혼하기 직전에 좀 읽어보면서 한 일주일에 한 개 정도씩 읽으면서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목차입니다. 목차는 알라딘을 참고하시기. 뭐 결혼 건축가랑 결혼의 신비 이런 건 다 이제 아마 미국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쓰신 책이고 특히 나는 결혼하였다 이거는 월터 트로비시라는 분이 쓴 건데 이분이 그 사랑은 배워야 할 감정입니다. 그 책을 쓴 분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이것도 좀 이야기 형식으로 쓰여져 있어서 그게 딱딱하진 않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직 나머지 책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게 걸작인데 남자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는 안 읽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써먹을 게 많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 모르고 감동받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아무튼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좀 약간 제가 바라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랑 다른 바 있어서 신혼부부의 모습이 신혼부부 이야기인데 굉장히 가난하게 나오거든요. 이분 공군 장교 하셨어요. 이 박총도. 그래서 공군 장교면 돈을 좀 벌 텐데 왜 그렇게 같이 하여튼 그렇게 부부 그렇게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가 담겨있는데 소소한 선물들이나 어떤 사랑의 표현들이나 이런 게 정말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언제 읽었지? 군대 가기 전에 읽은 것 같은데 결혼을 할 때 세상의 소리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현실도 고려해야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현실은 고려해야 하지만 우리의 항상 목적은 말씀에서 뭐라 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따라 살기 위해서 이런 꼭 이 책이 맞다는 걸 떠나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추구했으면 좋겠고 또 이 책 아니라도 제가 모르는 책도 많을 텐데 그런 책들을 추구할 수 있으면 그런 책에서 얘기하는 그런 환경적인 관점들을 따라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의 현재의 생각은 미안하지 않고 싶다. 미안하지 않고 싶다가 제일 크고 이렇게 미안해하지 말라 하긴 했었는데 제가 더 성숙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그러면 또 성숙하겠죠. 인격도 아닌가? 전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이성 간의 관계를 하니까 바뀌더라고요. 경험상 제가 그러니까 보통 이성으로 대할 때랑 그 관계 안에 있을 때랑 좀 많이 달라가지고 더 안 좋게 바뀌는 거 아닌 것 같고 좋게 바뀌는데 그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변화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변화나 성숙이나 이런 게. 그래서 그걸 해야 성숙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걸 하기에는 미안해서 또 미안한 다시 돌아왔네.
또다시 미안함으로 돌아. 뭐 어떻게 되겠죠. 나 잘 모르겠다 이제. 그만 신경 쓰고 싶은 귀찮은 게으른 마음인가? 좀 밀어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커가지고 짐이 돼버렸네. 에이, 어떻게 되겠죠. 잘 모르겠다. 하여튼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부딪히면 좋겠고, 영원한 것을 보여주는 일시적인 결혼. 좀 서운할 수도 있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네, 저는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히 행복할 거니까 일시적인 결혼에 너무 서운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좀 참, 네, 뭐 있겠죠. 모르겠다. 네, 이번 주는 얘기사항으로 마치고 다음 주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할까요? 다음 주는 희애학교를 갔다 올 거니까 이걸 해야겠죠. 아무래도 토지제도에 대한 저의 생각. 네. 이거 네, 기록을 남기는 걸로. 뭔가 준비해서 이런 거 찍고 싶지만 그러면 타임머신의 의미가 없으니까 저는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머릿속에서 누가 물어도 즉시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성 교제나 결혼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이제 그만 자고 10시인데 이 영상은 언제 편집이 끝날지 모르겠지만 빨리 올리고 빨리 자고 내일 가야겠습니다. 일주일 또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